야, 주말을 이용해서 못한 공부도 좀 하고 못한 취미 활동도 하고 여가 활동도 하고 하는 건 좋은데 이번 주말에 숙제가 많지는 않았는데? 많았냐? 그거 있었잖아요. 금요일에 다 해야 하는 거. 응. 그거 있는 줄 모르고 그 60문제부터 하다가 내가 제일 수련해서 왔어. 떠가지고 금방 갔잖아요. 1시간인가 있다 간 것 같더만. 맞아요. 응. 이렇게 그러니까 금요일에 앞에 있다는 걸 알면 그냥 10시까지 다 끝내고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내 말이 그날 여기 있던 거 애들 다 했는데 너만 안 하고 갈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현석이가 만졌을 때 따질 걸로 했는데 어? 제일 줄 몰랐죠. 아, 현석이가 맞. 당연히 현석이가 맞았을 때 따낼 거면은 셋 중에 한 명인데 둘은 이미 받았으니까 당연히 여기겠죠. 갑자기가 보여가지고 답진가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자, 오늘은 경우의 수. 우리 초등학교 때 경우의 수 배웠었던데 기억이 날까 혹시? 네. 경우의 수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경우의 수의 뜻. 초등학교 때 배운 것대로 생각을 해봐. 기억이 나면 얘기를 하는 것이고 기억이 안 나면 몰라요라고 하면 되겠죠. 이게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울 거야 아마. 5학년 2학기였나? 기억나? 네. 뭐야? 그 문제라는 거 구슬에 검정색이랑 하얀색 있고 어. 딸이 검정색 구슬이랑 하얀색 어. 보면은 응. 검정색 나오는 것도 눈에 들어가서 그건 확률. 경우의 수.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경우의 수를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가지수 찾기야. 가지수 찾기. 가지수 찾기.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 가지수 찾기. 가지수 찾기. 자, 그럼 단순하게 예를 들어봐. 단순하게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자고요. 이런 입니다. 1부터 9까지 숫자가 써져 있는 숫자 카드 중에서 짝수를 뽑는 경우의 수를 찾아라 라고 한번 써볼게요. 몇 가지일까요? 그러면 1부터 9까지 짝수를 뽑는 경우의 수. 짝수가 몇 종류 있어? 4개 있죠. 누구 있죠? 2, 4, 6, 8. 그럼 4가지 중에 하나만 뽑으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뽑는 경우의 수는 뽑아낼 수 있는 가지수를 얘기하는 거야. 몇 가지가 돼요? 그래, 4가지가 되는 거죠. 확인됐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용어들을 좀 알고 가야 되는데 뭐냐면 짝수를 뽑는 경우라고 돼 있는 이 말 있지? 보여?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건. 사건. 즉 일어난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상황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사건. 그럼 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다라고 얘기를 하지. 이게 바로 무엇이냐? 가지수를 얘기하는 거야. 즉 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 이해됩니까?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 그럼 사건은 2, 4, 6, 8 중에 하나를 뽑는 게 사건이야. 그래서 그걸 뽑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얘기하는 게 바로 가지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경우의 수에서 사건이라는 말이 나오지. 그 말이 지금 당장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근데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로 넘어가면서 그 사건이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해져. 왜냐면은 사건들이 여러 개가 중복되고 사건들이 계속해서 바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사건이 그냥 상황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문제를 읽으면서 그냥 눈으로 보면서 아, 이게 사건이구나, 이게 사건이구나 정도만 파악하는 정도로만 보면서 넘어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 주사위를 하나 던질 거야. 주사위를 던져서 2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찾으래요. 그러면 사건이 뭘까요? 주사위를 던지는 게 사건? 그러면? 주사위를 던져서 2의 배수가 나오는 게 사건. 2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이번에도. 그러면 이런 경우의 수, 즉 가지수 찾으라는 얘기지? 이 사건의 가지수?
그럼 2의 배수, 주사위 던져서 나올 수 있는 2의 배수 누구 있어? 2, 4, 6. 그럼 2, 4, 6이 나오게 되는 경우들을 보란 얘기지? 몇 가지가 되는 거야? 세 가지가 돼야죠. 저거 주사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구나 또. 모르지? 주사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 여성면이고 아, 솔직히 말해. 그 위와 아래가 그 만나는 그 이렇게 뭐? 여성면이잖아요. 정육면체로 생기고 주사위는 확실해? 네. 아닌데? 일단 너 부루마블 안 해봤어? 기본적인 주사위는 정육면체로 생겼고 왜? 무슨 소리야? 여기 이렇게 모서리 보면서 동그랗게 이렇게 있잖아. 기본적인 주사위 완전 직각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 그것만 보자. 너 흑도기로 재봤어? 아니잖아. 와, 진짜 갈구는 거 봐, 저거. 개뿔 숙제도 안 해놓고서 지금. 위랑 아래가 정확히 7이 되는 숫자를 숫자가 위랑 아래랑 정확하게 7이 된다고? 네, 위 위에가 1이라고 모서리 면의 합이 7. 마주보는 합의 면의 합이 7. 마주보는 면의 합이 7? 그거는 주사위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거는 표준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표준적인 주사위는 그게 아하, 오케이, 알겠어요. 많아. 그래서 이 주사위에서 2앱에서 나오는 경우 1부터 6까지 써져 있는 주사위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가지수는 세 가지다. 이렇게. 그래서 이 경우의 수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거는 상황, 사건 있죠. 사건이 뭔지를 정확하게 일단은 파악을 하는 것부터가 중요한 사실이야. 근데 이거는 지금 당장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아도 좋아요. 알겠습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는 단순한 이 경우의 수라는 게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두 번째 내용이 중요한 거네. 뭐냐면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들을 일단 알아야 돼요.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 이걸 우리가 초등학교 때 두 가지 얘기로 나눠서 배우거든요. 첫 번째 합의 법칙이라는 얘기랑요. 그리고 두 번째 곱의 법칙이라는 얘기로 나눠서 배워요. 그랬을 때 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구분하는 방법은 원래대로 우리가 따져본다면 집합을 통해서 따지게 돼. 근데 우리 집합이 뭔지 알아? 모르죠. 그런 거 배워본 적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학년 2학기 과정에서 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설명하는 방법은요. 국어적인 이해 능력을 물어봅니다. 국어적인 이해 능력으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구분해서 실제로 그것을 계산하게끔 만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면 일단 합의 법칙이라고 나와 있죠. 합의 법칙. 어떻게 계산하라는 얘기일까? 덧셈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곱의 법칙은요? 곱셈으로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즉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축약을 시켜놓은 거야. 더할래? 곱할래에 따라서. 확인됩니까? 그러면 하나의 예를 또 들어보자고요. 지금부터. 이번엔 예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 뭐냐면 자, 요쪽을 이렇게 싹 지우고요. 이번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주사위를 던질 거야. 주사위를 두 번 던져요. 아니다, 그냥 던져요. 주사위를 던져서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찾으래요. 이번 문제는 이겁니다. 그럼 주사위를 던져. 1부터 6까지 써져 있는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라고 생각을 합시다. 2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 몇 가지죠? 3의 배수 나오는 경우는? 그럼 이번에는 사건이 두 번 일어난 거야. 2의 배수가 나오는 게 하나의 사건, 3의 배수가 나오는 거 역시 하나의 사건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의 가지수 몇 가지? 세 가지.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의 가지수 두 가지지. 그럼 이 두 가지, 세 가지랑 두 가지 나왔지? 이걸 이제 합의 법칙으로 계산할래? 곱의 법칙으로 계산할래? 차이야. 어떻게 해야 될까? 왜요? 왜냐면은 따로따로 일어나니까 합의 법칙.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더해서 5가지인 경우다라고 만들자. 그럼 자, 이번에 그럼 이렇게 써볼게. 주사위를 똑같이 던져. 2의 배수 이고 3의 배수인 경우를 찾아보래. 그럼 이번엔 또 마찬가지로 세 가지랑 두 가지가 나오겠지? 2의 배수는 세 가지, 3의 배수는 두 가지. 이번에는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밑에가 더하는 거고 위에 곱하는 거 아닌가? 자, 차이점이 뭐야? 여기는 5월이야. 여기는 엔드야. 이 차이밖에 없어. 그럼 어디가 더하기고 어디가 곱하기일까? 위에가 곱하기가 아래가 더하기.
위에가 곱하기고 아래가 더하기? 또 위가 더하기? 그럼 아래가 곱하기? 아니면 둘 다 더하기? 둘 다 곱하기 뭐야? 위에가 곱하기 다 더하기 아래가 더하기 곱하기 또 둘 다 더하기 또 저도 둘다 더하기로 바꿀게요. 둘 다 더하기 더하기 되는 건지 몰랐어요. 얼마 언제까지 생각을 해? 눈으로 보고 직관적으로 찾아내는 건데 뭐야? 몇 가지? 더하기 곱하기 자 위에 건 봐봐 2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 2, 4, 6이지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 3하고 6이지 그러면 이게 나와도 되지 이게 나와도 되지 몇 가지가 되는 걸까? 2, 3, 4, 6 중에 나오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몇 가지? 4가지가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밑에 거는요 2의 배수 뭐? 2, 4, 6이지 3의 배수 뭐? 3, 6이지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두 개가 다 뭐란 얘기야? 두 가지를 AND라고 돼 있잖아 2의 배수 2고 3의 배수지?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숫자 누구야? 6밖에 없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몇 가지가 되는 거야? 한 가지가 되는 거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따로따로 볼 거냐 동시에 볼 거냐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져 그럼 지금 방금 선생님이 예를 든 이 두 가지는 덧셈이나 곱셈 두 가지 중에 뭔가 만족하는 경우가 있어? 없는 경우들도 이렇게 생겨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됩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좀 어려운 문제 축에 속하는 문제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써보면은 이제 확실하게 덧셈과 곱셈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겨 뭐냐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현이가 외출을 할 거야 그래서 외출을 하려고 뭘 했냐면요 T랑 T가 3종류가 있어 바지가 4종류 있어 이것들을 입고 나갈 거야 이것들 중에서 골라서 오케이? 입고 나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요? 그러면 일단 T를 입을 수 있는 건 3가지 방법이 있지 바지를 입을 수 있는 건 4가지 방법이 있지 이걸 더하거나 곱해서 계산을 해낸다는 얘기지 맞아요? 여기서 이 더하기라는 합의 법칙은 우리가 어떤 때 쓰게 되냐면요 또는의 의미를 가져 더하기는 또는 즉 다시 말하면 사건이 지금 몇 개야? 2개 T를 입는 사건이 하나 있을 거고 바지를 입는 사건이 하나 있겠지? 맞아요? 두 가지 중에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라는 얘기야 또는의 경우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돼 양쪽 중에 어디에 들어가든 상관없어 오케이? 근데 곱의 법칙의 경우는요 둘 다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걸까?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걸까?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어떻게 돼? 경찰 와 왜 티만 입고 나가면 잡혀가 바지만 입고 나가도 잡혀가고 바지도 안 입은 거 아닌데 윗도리는 안 입고 다니는 병신아 해변가에서지 일상생활에서 윗도리 안 입고 나가면 잡혀가 너가 한번 그래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야 지금은? 아니지 전부 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뭐야? 곱하기를 써서 직접 1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말을 이렇게 바꾸는 거야 현이가 똑같이 외출을 할 거야 근데 안경이 몇 종류가 있느냐 3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자가 4종류가 있어요 그때 안경 또는 모자를 쓰고 나가는 경우의 수를 찾으래 그럼 안경이랑 모자 같은 경우는 어때? 쓴다고 해서 안 쓴다고 해서 잡혀가? 둘 중에 하나를 그냥 골라내면 되는 거지? 그럼 안경을 고르는 경우 몇 가지? 3가지 모자를 고르는 경우 4가지니까 더해서 7가지입니다 라는 얘기가 돼버리게 되는 거지 그러면요. 네. 안 쓰고 간 경우 있으니까. 둘 다 안 쓰고 하는 경우는 빼고요 그거 빼고요. 네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요 말로 굳이 설명을 하자면 둘 중에 하나 사건이 지금 2개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야 사건이 3종류면
셋 중에 하나가 되겠지? 어디든 한 군데만 만족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더하기야. 알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모두 다 만족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 그러면 그때는 경우의 수를 곱해야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여러분들 지금 학교에 반이 있지. 그 반 안에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있겠지. 안경도 쓴 사람이 있고 안 쓴 사람이 있겠지. 그럼 구분을 지금부터 이렇게 해보자. 이번에는 현성인의 반이야. 현성인의 반에 남학생과 여학생이 구분이 될 텐데 남자가 12명이 있고 여자가 12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자. 오케이? 총 인원이야. 근데 안경을 쓴 남자는 5명이 있고 안경 쓴 여자는 4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자.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죠. 안경 쓴 남자를 뽑을 거야. 한 명 뽑을 거야. 몇 가지가 될까요? 안경 쓴 남자를 한 명 뽑는 경우. 안경 쓴 남자를 뽑는다. 한 명을 뽑을 거야. 현성인의 반 인원들 안에서. 그럼 안경 쓴 남자 5명 중에 한 명이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안경 쓴 남자잖아. 맞아요, 아니야? 그러면 남학생을 뽑으면 돼, 안 돼? 남자만 뽑아도 돼? 남자 중에 아무나 하나 데리고 오면 되는 거야? 그렇지. 무조건 안경을 쓴 남자여야 되지. 그러면 이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어떻게 해야 돼? 다 만족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애는 몇 명이라고 그랬어? 5명이잖아. 그러면 경우에서 몇 가지? 5가지. 이렇게 찾아낸단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이번엔 이렇게. 안경 쓴 남자 또는 안 쓴 여자를 뽑을 거야. 그러면 안경 쓴 남자를 만족해도 되지? 안 쓴 여자를 만족해도 되지? 그럼 안경 쓴 남자 몇 종류? 5종류. 안경 안 쓴 여자는 몇 종류? 8종류의 사람이 있겠지? 그럼 이번엔 두 개를 어떻게 해? 더해 곱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더하기 해서 13종류로 뽑을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사람을 놓고 뽑기라고 하기 좀 뭐하지만 이렇게. 맞습니까? 둘의 차이점 뭔지 알겠어요?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 이해돼요? 즉 동시에 만족을 할래? 아니면 그냥 하나만 만족해도 되니? 이것만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과서나 책들을 보면은 고배 법칙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 둘 다 만족해야 된다 그랬지? 근데 여러분들 책에서는 아마 동시에라는 단어가 나오니 안 나오니로 구분을 하라고 시킨단 말이야. 동시에 뽑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결국에는 뭐야?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얘기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동시에라는 얘기가 나오면 고배 법칙을 써라라는 얘기로 나올 텐데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 모두 다 만족을 해야 되냐 아니면 어디만 만족해도 되냐로 구분을 해버리라고. 그게 더 편하니까.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이게 경우의 수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모든 얘기들의 끝이야. 경우의 수가 이걸로 끝이라고. 자, 그럼 이거 가지고서 122쪽 바로 딱 봐봐. 필수예제 1번. 근데 눈으로 봐. 주사위 던지지. 정육면체 모양이지. 홀수눈이 나오는 경우 몇 가지? 홀수 누구누구 나와? 1, 3, 5 몇 가지? 3가지. 3 이상이 나온다. 누구누구 나와? 3, 4, 5, 6 나올 수 있잖아. 몇 가지? 4가지. 바보야, 숫자가 안 세지냐? 6의 약수의 눈이 나온다. 6의 약수 누구야? 1, 2, 3, 6 몇 가지? 4가지. 지금 누가 하나 조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누가 지금 졸려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누구야? 너야? 누군가 있어. 빨리 주변을 둘러봐. 누가 지금 졸려서 죽을 것 같은지 빨리 찾아봐. 자, 제 눈빛을 보세요. 얼마나 맑습니까? 뭐라고? 얼마나 맑습니까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맑습니까는 뭐야? 자, 필수예제 2번 보세요.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교통편이 비행기가 5개 있고 기차는 3가지 있죠? 맞아요? 야, 그럼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비행기랑 기차를 반드시 다 타야 돼? 둘 중에 하나만 타면 되지? 그럼 이번에 합의 법칙 쓸 거야? 고배 법칙 쓸 거야? 그래, 합의 법칙. 그럼 몇 가지? 야, 5 더하기 3이 87이냐 이 새끼야? 뒷골 땡겨. 씨. 확인됐습니까? 몇 가지? 8가지 되는 거 맞지? 자, 뒤로 한번 또 넘겨봐 그러면.
자, 필수지 3번 봐보세요.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길은 3가지, 대전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은 2가지지. 자, 문제를 지금 읽었더니 거기다 밑줄 하나 쳐봐. 서울에서 대전을 거쳐 부산으로 간다. 대전을 거쳐 부산까지 간다.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서울에서 대전까지 간 다음에 대전에서 부산까지 가야 되지. 서울에서 부산으로 바로 갈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번에는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3가지랑 대전에서 부산까지 가는 2가지를 더해야 될까? 곱해야 될까? 곱해야 되겠죠? 맞죠?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몇 가지야? 그래, 그냥 6가지 끝이야. 문제 너무 쉽지 않냐? 어려워? 어려워? 뭐가 어려워? 어려우면 또 연습 또 봐 그러면. 자, 그럼 이번엔 이렇게 A, B, C가 있어요. 보입니까? A에서 B까지 가는 길이 3종류, B에서 C로 가는 길이 2종류, 그리고 A에서 C까지 바로 가는 길이 2종류가 이렇게 있어요. 확인됩니까? 이제 길찾기 문제 조금 더 응용한 거야. 자,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 찾으랍니다.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이러면 2를 더하고 8가지? 어떻게 찾아야 될까? 정답 말고 찾는 방법. 3 곱하기 2 더하기 이럴 땐 첫 번째 나누는 거야. 지금 딱 보니까 A에서 C까지 직방으로 가도 되지. 그 다음 두 번째 A에서 B를 거쳐서 C까지 가도 되지. 맞아요? 그럼 일단 A에서 C까지 직방으로 가는 게 몇 가지? 2가지. A에서 B를 거쳐서 C까지 가는 건 몇 가지? 6가지지. 그럼 봐. 여기서 계산할 때는 3 곱하기 2로 해서 곱의 법칙을 써서 6가지인 걸 찾았고, 여기는 바로 2가지인 걸 숫자를 세서 찾았지. 근데 1번이나 2번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거지. 그럼 결국 나와 있는 경우의 수 2개를 곱해야 돼, 더해야 돼? 그래서 2 더하기 6. 이런 식으로 이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섞어가면서 자유자재로 쓰게 만든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됩니까? 이런 식의 문제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결국 풀어야 되는 문제들은 이런 문제들이야.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따로따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자유자재로 상황에 맞춰서 섞어가면서 써야 된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돼요? 어쨌든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건 뭐냐? 경우의 수, 가지수 찾는 거야. 계산하는 방법은 더하거나 곱하거나야.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지. 둘 중에 하나 만족하면 되면은 더하고, 그게 아니라면 곱해라. 확인됩니까? 근데 이거 외적으로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지면 아까 전에 예를 들었던 문제들 나오겠지? 빼기 하는 경우도 나오고 막 공통이 되는 거 뽑아내는 경우도 나오고. 맞죠? 그런 경우들은 심화 문제 가서 보자고요. 지금 당장은 이것만 정확하게 익혀둬라. 알겠습니까? 자, 그럼 뒤로 한 장 넘겨볼까요? 자, 127쪽을 딱 보세요. 그러면은 동전하고 주사위 던지기다 해서 나와 있죠? 맞아요? 뒤로 한 장 더 넘겨봐. 128쪽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 줄로 세우기라고 나와 있죠? 그 옆에 보면은 한 줄로 세울 때 이웃하여 세우기라고 나와 있죠? 그 뒤에 보면 자연수 만들기 나와 있죠? 그 다음 보면은 대표 뽑기라고 나와 있죠? 여기까지 해서 딱 끝나버리죠? 맞아요? 여기까지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은요, 지금 케이스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건데 실제로 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순열이라고 부르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열. 순열의 뜻이 무엇인고 하면은 순열은 이거를 순열이라고 불러.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가 순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순자와 뒤에 있는 열자를 따와서 순열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인됩니까?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 이 모든 케이스들을 전부 다 묶어놓은 것이 지금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은요,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지게 돼요. 첫 번째, 직순열이라고 부르는 거랑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나누느냐, 원순열이라고 부르는 2가지로 나눠집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럼 이 직순열은요, 용어만 안 나올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정 중에서 되게 많이 연습을 하고 가요. 용어만 안 나왔다 뿐이야. 그리고 이 원순열이라는 건 언제 나오냐면요, 2-2 심화에서 나와요. 심화에서. 지금 당장은 등장을 하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심화에서 나오겠죠. 그리고 실제 교과서에는 이 원순열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심화에서만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 원순열은 우리가 이번 시험 보는데 필요해요? 안 하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개요 정도만 알고 갈 거고요. 실제 문제를 풀어보는 건 전부 다 어디를 풀어볼 거냐? 이 직순열에 대한 얘기들만 계속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아시겠나요? 정말 시험 볼 때
나오겠냐? 나오면 집에 보내지 말라고? 응? 선생님 10시까지 남겼고 선생님 지금 불평불만이 대단하신데 지금 아, 알았어. 좋았네. 여기 더 빨리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앞으로도 있게 해줄 거면 저 물질 만능주의자 그지 같은 새끼죠. 자, 그랬을 때 이 직순열이라는 녀석은요 다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두 가지 기호의 뜻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학교 시험에서 써먹으면 안 돼. 보평은 쓰면 안 된다. 서술형에서 이 내용 나오면 틀렸다고 하더라. 근데 3평은 어차피 객관식이지? 써도 상관없어. 뭘 얘기하냐면요. 느낌표 기호가 붙은 기호 하나 있고요. 대문자 P를 쓰는 기호가 하나 있습니다. 직순열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랬을 때 이 느낌표 기호를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고 읽게 될 거냐? 팩토리얼이라는 기호로 읽게 됩니다. 팩토리얼. 확인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 이 P라는 기호 보이죠? 여기 P. NPR이에요. 네. 그랬을 때 이 P라는 기호의 뜻은요. 퍼뮤테이션이라고 읽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위에 있는 기호를 읽을 때는 n 팩토리얼, 밑에 있는 기호는 n 퍼뮤테이션 r이다라고 읽게 돼요. 알도 붙어 있는 거예요. 네. 저기 그래서 이제 이 팩토리얼이라는 단어는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해내게 되냐면요.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것. 나열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n 팩토리얼이에요. n개를 일렬로 나열한다. 그러면 n 퍼뮤테이션 r은 무슨 뜻이냐? n개 중에서 r개를 뽑은 후에 그 r개를 일렬로 나열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는 두 가지 단어가 등장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죠. 뭐냐? 1, 2, 3, 4, 5라는 5장의 카드가 있어요. 보이죠? 첫 번째 5장의 카드를 일렬로 나열하랍니다.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기호를 어떻게 쓰면 되느냐? 5 팩토리얼이라고 써버리시면 돼요. 5장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확인됩니까? 그럼 이것과 같은 의미로 쓸 수 있는 말이 이제 뭐가 나오게 되느냐? 5자리 수를 만드는 경우의 수를 찾으라고 할 때입니다. 5자리 수를 만들라는 얘기는 5장을 일렬로 쭉 나열하는 거죠. 맞아요? 앞에서부터 만자리, 천자리, 백자리, 십자리, 1의 자리로 넘어갈 거니까. 그래서 같은 의미로 5자리 수를 만들어라. 5 팩토리얼이랑 같은 의미가 됩니다. 확인됩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에 1, 2, 3, 4, 5번이 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을 마찬가지로 일렬로 줄을 세워라 라는 말이 바로 무엇이냐? 5 팩토리얼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5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의 수를 찾아라. 확인됩니까? 전부 다 같은 의미예요. 이것들이 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번째. 5장 있죠? 지금 1, 2, 3, 4, 5. 여기서 2장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몇 장 중에 2장을 뽑는 거죠? 5개 중에 2개를 뽑는 거죠? 맞아요? 그랬을 때 5 퍼뮤테이션 2라고 쓰게 된다는 얘기죠. 5장 중에 2장을 뽑아라. n개 중에 r개를 뽑아라 라는 얘기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또 같은 의미로 5번째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5장의 카드 있죠? 저기서 2자리 숫자를 만들어라. 그럼 뭡니까? 5장에서 2개를 뽑은 다음에 일렬로 나열하면 서로 다른 숫자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5 퍼뮤테이션 2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6번째 이번엔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5장 중에 2명이지? 회장하고
5명이 한 반을 이루고 있을 때 회장하고 부회장을 뽑는 경우예요. 그럼 먼저 뽑히는 사람이 회장, 나중에 뽑히는 사람이 부회장이야?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5명 중에 2명을 뽑은 다음에 너 회장, 너 부회장, 너 회장, 너 부회장. 서로 위치 바꾸면 또 다른 경우가 돼버리지? 줄 서는 경우가 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O 퍼뮤테이션 2가 되는 거죠. 네, 그런 거 없어요? N 퍼뮤테이션 R 팩토리얼 이런 거 없어요? 있겠냐? 아니 있으면 신기해요. 어차피 번째 게 첫 번째 거 그러니까 두 가지 기호가 완전히 따로따로 움직이는 건데 팩토리얼은 전체를 놓고서 그냥 줄을 세워라. 일렬로 나열해라. 퍼뮤테이션은 뽑은 다음에 일렬로 나열해라. 두 가지 의미가 섞여 있는 거야. 뽑은 다음에 일렬로 나열해라. 알겠습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들이란 얘기죠. 무슨 예를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그냥 바로 넘어가 봐. 자, 여러분들 책에 지금 어디냐면 128쪽 봐보세요. 128쪽. 한 줄로 세우라 그랬지. n명을 한 줄로 세우라 그랬지. 첫 번째 경우에 노란색으로 돼 있는데 보는 거야. n명을 한 줄로 세우라 그랬지. 그럼 이게 뭐야? n 팩토리얼이야. 맞아요, 아니에요? 1번 옆에다 써놔. n 팩토리얼이라고. 어딘지 또 모르지. 그치 같으니까들. 그래 여기 빨리 쓰더라고. 두 번째는 n명 중에서 2명을 뽑으란 얘기지? 야 그지야 너 졸았지? 너지 좋은 사람. 여기 옆에다 쓰라고 여기. 거기다 쓰면은 뭐 알아볼 수 있어? 뭘 얘기하는 건지도 모르면서. 두 번째는 n명 중에 2명을 뽑아서 한 줄로 세우라 그랬지? 그럼 뭐야? n 퍼뮤테이션 2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세 번째 거는 3명을 뽑으라 그랬지? 그럼 뭐야? n 퍼뮤테이션 3. 그래,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직순열에 대한 얘기잖아, 다.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옆으로 넘어와 볼래? 129쪽? 129쪽은 이제 여기 안에서 조금 더 특수한 경우로 바뀌는 거니까 일단 패스. 130쪽으로 바로 가봐. 130쪽에 보면은 또 자연수 만들기에서 0이 포함되지 않은 서로 다른 한 자리 숫자가 적힌 n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을 동시에 뽑아 만들려고 그랬지. 그럼 n개 중에서 2개 뽑아서 또 2자리 자연수 만들라는 얘기지. 뭐야? n 퍼뮤테이션 2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두 번째 3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3자리 수면 n 퍼뮤테이션 3 얘기하는 거죠. 3장 뽑는 거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세 번째 n장을 동시에 뽑아 만들 수 있는 n자리 자연수. n개 중에 n개를 뽑으라는 얘기는 그냥 n개 전체를 다 일렬로 나열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가 돼? n 팩토리얼. 맞나요?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하면 되는 거라고. 이해돼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131쪽으로 또 넘어와 볼래? 대표 뽑기라고 돼 있죠. 뽑는 순서와 관계가 있는 경우다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그 밑에 줄에 보니까 n명 중에서 자격이 다른 2명의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지? 자격이 다르다는 얘기는 결국 뭐야? 회장하고 부회장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n명 중에 2명 뽑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뭐야? n 퍼뮤테이션 2. 그래. 이거 첫 번째 게 또 뭐야? n 퍼뮤테이션 2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기호들이랑 말들 자체를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기호랑 말들 연결되는 거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봐. 이 퍼뮤테이션과 팩토리얼에 대한 얘기 두 가지를 했는데 이 두 가지를 계산하는 방법들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맞죠? 자, 지금부터 잘 봐요. 어려워. 일단 n 팩토리얼이라고 나와 있는 얘 있지? 얘 보이지? 얘는 계산하는 방법을 그냥 외울 거야. 어떻게 외울 거냐? 예를 하나 들어보자고요. 우리 지금 나 포함해서 5명이야. 여기서부터 지금 일렬로 세울 거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자리 만들 거거든요.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의 종류 몇 종류입니까? 5명이죠. 그럼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의 종류는 왜 4명이에요? 그렇지, 앞에 명이 빠졌으니까. 그러면 그걸 응용해서 n 팩토리얼을 계산하는 방법은 제일 앞에 올 수 있는 사람의 종류 몇 종류? n 종류죠. 그 다음은요? n-1 종류가 되겠죠. 하나가 빠질 거니까. 그 다음은 n-2. 이렇게 해서 쭉 가다 보면 맨 마지막에는 결국에 1이 돼버리겠지. 한 명만 딱 남아버릴 거 아니야. 그래서 n 팩토리얼을 계산하는 방법은 n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나오는 모든 숫자들을 다 곱하게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3팩을 계산하라 그랬어. 3팩토리얼. 뭐라고 써야 돼?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야. 이해됩니까? 그럼 얼마야? 6이다라고 그냥 찾아버리는 거야.
그럼 내가 이번에는 4 팩토리얼을 계산하라 그랬어. 누구부터 곱해야 돼? 4. 그다음 얼마야? 24. 그래, 이렇게 그냥 찾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렇게 그냥 계산해서 찾는 게 n 팩토리얼이야. 이거 하나는 외워야 돼. 아시겠습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이야. 퍼뮤테이션. n명 중에서 알게를 뽑으라 그랬지. 그리고 알게를 일렬로 나열하라 그랬지. 그럼 일단 n명 중에 알게를 뽑아야 되지.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자. 사람이 A, B, C, D라고 돼 있는 5명이 있어. 이 중에서 3명을 일렬로 세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3명을 뽑은 다음에 일렬로 세우라는 얘기지. 그러면 세 자리가 분명히 필요한 거 아니야? 맞죠?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의 종류 몇 종류? A, B, C, D 중에 아무거나 한 명 오면 되잖아. 그 다음은요? 4명. 그 다음은 3명. 그럼 그 다음에 올 사람은 뽑을 필요 있어 없어? 3명만 뽑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은 필요 없지? 그럼 이것들만 가지고 뭐 하면 돼? 곱해서 가지수 찾아버리면 되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이게 퍼뮤테이션을 계산하는 방법이야. 즉 이거 뭐야? 5명 중에 뭐 하라 그랬어? 3명 뽑으라 그랬지? 그러니까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해라. OP가 되는 거죠. O 퍼뮤테이션이. 맞습니까? 그럼 퍼뮤테이션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NPR을 계산해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처음에 n명이 오겠지. 하나 줄여서 쓰겠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줄여서 쓰겠지. 이렇게 해서 쭉 계속 써 내려간다는 얘기지. 총 몇 개의 숫자가 나열되는 걸까? 이거 OP 3인데 3명을 뽑으라 그랬으니까 맞죠? 몇 개? R개의 숫자를 쭉 나열해 나가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럼 제일 마지막에 오는 숫자는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될 것이냐 하면은 n-r에다가 플러스 1을 한 숫자로 나오게 돼. 어쨌든 그냥 R개를 나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6p2야. 그럼 뭐라고 쓰면 될까? 6 쓰고 6보다 작은 거 쓰고 쑥 써내려가는 거지. 근데 숫자를 몇 개만 쓰면 돼? 2개. 앞에 있는 거 2개만 쓰니까 뒤로는 다 필요 없는 거죠. 이렇게. 확인됐습니까? 그럼 이번엔 이렇게 7p4야. 그럼 누구부터 써야 될까? 7부터 그 다음 6, 그 다음 5, 그 다음 4에서 4개를 쓰면 되는 거죠. 확인됐나요? 그럼 이번에는 9p 6이야. 누구부터? 9, 그 다음 8, 그 다음 7, 그 다음 6, 그 다음 5, 그 다음 4, 그 다음 3. 3 써야 돼? 6개만 나열하면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됐지? 이걸로 그냥 끝이라고. 이렇게 가는 게 퍼뮤테이션에 대한 계산법이야. 이해됩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서 순열에 대한 얘기들을 쭉쭉 풀어 나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계산법을 들고서. 뭔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나머지 문제를 쭉 풀어 나가는데 오늘은 이걸 푸는 것들은 안 할 거야. 대신에 오늘 숙제는요. 선생님 지금 직순열에서 요거 두 가지만 딱 얘기했지. 다음 시간에 물어볼 거야. n 팩토리얼이 뭐야? 이거요. 어떻게 계산해? 이렇게요. NPR이 뭐야? n 퍼뮤테이션 R이 뭐야? 이거요. 어떻게 계산해? 이렇게요. 시험 볼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답 못하면 곱하기 100입니다. 2개밖에 안 되잖아요. 곱하기 100 할 거라고요. 2개만 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야? 알겠죠? 두 가지 외워갖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 책에 어디다가 써놓냐면요. 요것만 딱 따로 써놔. 여기 보이죠? 경우에서 처음 시작할 때. 뭐예요? 여기다가 그냥 n 팩토리얼이랑 n 퍼뮤테이션을 있지. 이 앞에 있는 거 직순열 원순위 이런 얘기들 있지. 그냥 무시하고요. 요 기호 두 개의 뜻과 계산하는 방법만 적어두세요. 다음 시간에 한 가지를 더 가르쳐주고서 마무리를 질 거니까 하나 더 쓸 공간 확보해 두시고요. 직순열의 n 팩토리얼이랑 n 퍼뮤테이션 R이 저 진짜 말귀 못 알아듣는 저 그지 같은 인간 진짜 이것만 써놓으라고 지금 방금 얘기했는데 그걸 또 딴 소리를 하고 자빠져 있냐 이씨. 시끄러워요. 이것만 쓰세요. 파란색으로 네모친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하나 더 쓸 거니까 쓸 공간 하나 더 쓸 공간 확보해놔라.
너네 그리고 여기 이 대괄호로 묶인 거 이거 발음하는 기호인 거 알지? 국어 시간에 나오지? 처음 들었다. 너 처음 들은 것 같은데, 김성준. 그렇게 읽는다는 건 알죠. 저 대괄호가 발음 기호를 표현하는 거라는 것도 알아? 근데 국어 사전에 막 이상하게 A 반대로 써 있고 E 뒤집어져 있고 그런 건 그건 영어 사전이겠죠. 아 영어 사전 그런 거 몰라지 모르겠어요. 그럼 발음 기호를 얘기하는 거니까 발음 기호를 공부를 하거나 써야죠. 한글에 있대요. 갑작스레? 그러면 소인한 대로 나오잖아요. 갑자기? 그래요. 다 썼습니까? 퍼뮤테이션. 조용히 해주고 써줄래요? 쌤 그럼 칠쓸 때요 저기 선생님 서문대로 써도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쓰려고요? 전 계속 계속해요. 아, 이대로 n-3, n-4에서 쭉? 아니요? 그러면 애초에 수가 없는데 어떻게 쭉 가야지 않아요? 네, 계속 가야죠. 무한대개 수가 나오겠죠. 네. 다 적었나요? 신경 쓸 때요 많이. 생각보다 적는데 오래 걸리네요. 글쎄 신경 쓰고 콧구멍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다 적으셨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문제들은 128쪽부터 출발이거든요. 이건 다음 시간에 문제 하나씩 풀면서 같이 볼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말은 즉슨 오늘은 127까지만 얘기를 한다는 얘기인데 박준현이 앉아서 계속 졸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준현이 원래 저런 친구 아닌데 제가 학교에서 잘 알거든요. 학교에서 잘 알아요? 그래요? 그럼 어떤 친구예요? 수업 시간에 잘 모르겠는데 뭐야, 잘 안 되며. 체육에서 재능 있는 친구예요. 체육에 대한 재능이 있는 건 재능이랑 지금 뭔 상관이에요? 존다는데. 끈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열정이 많은 사람이 가끔 그래서 하지만 열정을 가지고 존다는 얘기예요? 끈기를 가지고 존다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존다는 얘기야? 뭐야? 너무 많이 쓰다가지고 지금은 약간 좀 피곤할 수도 있다는 열정이 에너지를 낭비해요. 자기 합리화라고 봐도 되겠죠? 아니요 자기 합리화는 아니죠. 성준이가 합리화를 시켜줬잖아요. 제가 직접 한 게 아니에요. 협박이라고 봐야 되나요? 공갈? 다 썼나요? 저희가 저거 어디까지 쓰고 있는 거야 저거? 다음 시간에 이거 두 개 시험 볼 거야. 알겠죠? 못 쓰면 곱하기 100. 그럼 그대로 써야죠. 어떻게 쓸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계산하는 방법들 얘기를 할 거니까 오늘 일단 기호 외워갖고 오세요. 확인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책에 있는 127쪽 보세요. 127쪽. 자, 127쪽에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고배 법칙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계산의 응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127이야. 그냥 바로 필수예제 1번 눈으로 보세요. 동전 한 개 던지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 나봐. 동전 던질 거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세 가지? 왜 세 가지죠? 아, 이렇게 쓰는 거? 지금부터 동전 던져서 세워가지고 사진 찍었고 영상 찍어서 보내세요. 알겠습니까? 오늘 숙제입니다. 자, 몇 가지가 되죠? 두 가지죠. 왜 두 가지예요? 그렇지.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거나 두 가지. 우리는 흔히 그렇게 구분을 한단 말이죠. 그럼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왜 여섯 가지죠? 1부터 6까지 숫자 6개라고 보는 거니까. 맞죠? 그러면 지금 봐봐.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질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 수 찾으라 그랬지? 몇 가지예요? 동전을 던지는 거 두 가지. 주사위 던지는 거 6가지지. 두 가지랑 6가지를 이제 더할래 곱할래만 나온 거지. 그 더할래 곱할래를 판단하는 기준은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더할 거고 둘 다 만족해야 되면 곱해야 된다 그랬지. 근데 지금은 봐. 동전과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지. 동전만 던지면 돼 안 돼? 주사위만 던지면 돼 안 돼? 그럼 두 개를 다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건 뭐야? 둘 다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야? 아니면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는 얘기야? 둘 다니까 더 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해야 돼. 그래서 몇 가지? 그래 12가지. 맞습니까? 자, 두 번째 거 보자고요. 동전 한 개와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던지지. 그럼 동전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여전히 두 가지지. 서로 다른 주사위는 6가지 6가지씩 나오겠지. 근데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이번엔 뭐 해야 돼? 동전을 던져 나오는 경우에서 두 가지랑 주사위에서 나오는 여섯 가지를 전부 다 뭐 해야 된다? 곱해야 되겠지?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며 이 그지야! 그래서 곱해야죠. 곱하면 36까지 나오죠? 2 곱하기 6 곱하기 6은 36 맞죠? 아니요. 이게 36이니까 72가지 돼요. 그렇죠. 72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그냥 찾아내는 겁니다.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응용 문제. 동전 4개 던질 거야. 서로 다른 동전 4개야.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몇 가지? 16가지. 왜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맞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동전 4개지. 어차피 4개의 동전이 다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2가지지. 그럼 그 16가지를 우리는 2의 4제곱으로 표현해도 상관은 없어. 2가 4번 곱해질 거니까. 이해됩니까? 어쨌든 그래서 16가지. 확인했습니까? 그럼 자 여기서 두 번째. 이번엔 앞면이 한 개가 나옵니다. 몇 가지? 앞면이 한 개 나오는 경우의 수. 8가지?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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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왜냐면요, 이게 동전 4개를 던져서 앞면 뒷면이 나오는 경우는 6가지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동전 4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경우니까요. 그 4제곱을 그러니까 4제곱이 아니라 그냥 그 제곱 그 곱하는 거. 여기서부터 이제 국어적인 능력이 필요한 거거든. 잘 봐. 앞면이 4개 나온다는 얘기지. 이 말을 다시 해석하잖아요. 4개의 동전 중에 앞면은 하나고 뒷면이 3개지. 그러면 이 앞면이 1개라는 얘기를 다시 해석하면요. 4개의 동전 중에서 앞면으로 나올 동전 하나를 뽑으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4개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내가 뽑았어. 이 새끼 앞면. 그럼 나머지는 다 뒷면이 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 뽑을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4가지잖아. 그러니까 바로 4가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바꿔가면서 국어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그랬잖아.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은 전혀 다른 케이스가 돼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럼 자 여기서 다시 두 번째. 이번엔 앞면 2개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4개 중에 동전 2개 뽑는 경우 찾으라는 얘기지? 어떻게 뽑으면 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일 거 아니야. 2개 뽑는 경우 6가지 있잖아.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몇 가지? 6가지. 그러면 세 번째. 이번에는 앞면 3개 뽑는 경우. 앞면이 3개 나오는 경우는요? 4가지입니다. 왜요? 앞면을 3개 뽑으라는 얘기는 뒷면 하나 고르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지? 맞아요? 그럼 이번에 내가 뽑은 동전이 뭐면 되는 거야? 뒷면이면 되는 거잖아. 이런 식의 말장난들이 계속해서 생길 거라고. 다시 말하면 이번 숙제할 때, 다음번 숙제할 때, 계속 숙제할 때 문제 푸는 방법이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고 되게 단순하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이거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딱 생각해서 앞면 3개라고 하면 3개씩 묶는 방법 이렇게 묶어도 되고요, 이렇게 묶어도 되고요 하면서 일일이 다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 뒷면 한 개 뽑는 거네? 4가지. 바로 눈으로 보고 보이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잡해지지? 경우의 수가 이렇게 파고들면 점점 복잡해져.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근데 오늘은 되게 문제 쉽게 풀릴 거야. 그냥 천천히 풀어보면 돼.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요? 그럼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얘기만 더 해보자고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 윷놀이 알아요? 알아? 진짜요? 윷놀이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뭐 있죠? 도, 개, 걸, 윷, 모. 백도는 지역에 따라서 안 쓰는 데도 있기 때문에 다 모르잖아요. 바로 롤에서 그 백도밖에 모르. 롤에서 백도는 뭐야? 그 뒤로 몰래 들어가는 거. 됐고요. 용어도 모르면서 윷이 이렇게 돼 있죠? 윷이 이렇게 4개가 있는 거죠? 윷은 4개 갖고 하는 거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도가 나올 수 있는 경우 윷놀이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는 몇 가지일까? 나올 수 있는 가지수 16가지야. 왜? 앞뒤니까. 그러면 도가 나올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도가 하나가 뒤집어진 거. 그럼 몇 가지야?
네 가지가 되겠지. 네 개 중에 뒤집어질 거 하나만 찾아내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걸은 몇 가지일까? 걸은 세 개가 뒤집어진 거니까 안 뒤집어진 거 하나 뽑으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지? 네 가지. 윷은 다 뒤집어져야 되니까 한 가지. 모는 다 그대로여야 되니까 한 가지. 그럼 개는 여섯 가지. 두 개가 뒤집힌 거잖아. 그러면은 1, 2, 3, 4번 윷이라고 해서 이름 붙여버리면 1, 2번 하나, 1, 3번 하나, 1, 4번 하나, 2, 3번, 2, 4번, 3, 4번 여섯 가지.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독에 걸린 무라는 윷놀이를 가지고서도 문제가 등장할 수도 있겠죠.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찾는 문제들로. 무슨 말인지 됩니까? 즉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들은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응용하잖아요. 여러분들 야구 봐요, 안 봐요? 관심 없어요? 그러면 농구 봐요, 안 봐요? 스포츠 아무것도 안 봐요? 보라고 하는 거는 오로지 롤밖에 없지? 축구 봐요? 오케이, 그럼 축구 선수를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의 축구 선수 A라는 축구 선수가 있어요. 얘가 승부차기를 했어. 골을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승부차기를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근데 그걸 가지고 보통 확률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7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건 무슨 얘기일까? 70%, 즉 10번을 차면 7번은 들어간다는 얘기지? 됐어요? 그러면 됐어요. 그 얘기 나중에 합시다. 그러면 축구 말고 나중에 합시다. 사전조사를 좀 더 시킨 다음에 해야 되겠다.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이런 윷놀이로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쭉 풀어갖고 오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오늘 숙제는요 127쪽까지입니다. 네, 127이야. 자, 그러면 127까지 나와 있는 거 유제 문제들이 이제 같이 풀어볼 건데 여러분들이 풀 거거든요. 풀기 전에 여기 한번 봐보세요.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하나의 팁 아닌 팁을 하나 드리고 나머지 문제들 한번 풀어봅시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설마 모를까 싶어서. 뭐요? 자, 지금부터 보세요. 주사위를 3개를 던져서 모두 짝수가 나오고 싶어요.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찾을 겁니다. 밑에 그저 주사위가 정육면체 모양입니다. 기본적인 네. 그러면 주사위가 몇 개가 필요해요? 3개의 주사위로 자리를 이렇게 그냥 만드세요. 확인됐나요? 그럼 첫 번째 주사위에서 짝수가 나와야 되지.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 그럼 밑에다가 3가지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주사위에서 짝수가 나오는 거? 세 번째 주사위도? 그럼 이거 더할래 곱할래? 그렇죠. 이렇게 그냥 가지수를 밑에다 찾아놓고 곱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확인됩니까? 그러면 말을 바꿔봐. 이번엔 동전을 5개 던질 거예요.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찾을 겁니다. 그러면 자리가 몇 개 필요하죠? 5자리 필요하죠. 5자리 만드세요. 그러면 첫 번째 동전이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 앞이나 뒤 2가지지? 그 다음 거도 2가지. 그 다음도 계속 2가지지? 더할래 곱할래? 그렇죠. 그래서 몇 가지? 그냥 이렇게 식으로 써놓고 찾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번 숙제할 때 전부 다 뭐 할 거야? 쓰시라고요. 알겠나요? 쓰면서 푸세요. 건방지게 암산하다가 틀려갖고 오기만 해봐. 저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뭘요? 밑에다가 가지수를 쓰고 밑에다 그냥 이렇게 칸 만약에 3개를 던졌지? 그냥 3칸 뚝뚝뚝 만든 다음에 3가지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27. 정답이다. 이렇게. 그게 정답이에요. 그럼 뭐가 더 필요해요? 저 위에다 또 못 써야 되는 아니요, 그냥 이렇게만 쓰세요. 풀이 과정을 이렇게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풀이 과정 이렇게. 시험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 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쓰는 거 연습하세요. 그럼 자, 한 문제 찍어보자. 뭐 해볼까 하면은 여기 한번 봐보세요. 124쪽. 연두색 세 종류, 124쪽이 유제 5번 봐보세요. 티셔츠 3종류랑 바지 4종류 있죠? 각각 하나씩 짝져 입으라 그랬죠? 그러면 티 안에 있고 바지 안에 입어야 되지? 그러면 이렇게 쓰면 돼. 소송 쓸 때는 티 썼지? 바지 썼지?
그럼 t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밑에다 3. 파지는? 써. 동시에 입으래잖아. 곱하기. 이렇게 하면 쓰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나머지 문제들도 싹 다 풀어갖고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아시겠나요? 자, 오늘 숙제 127이죠? 다음 시간에 뭐 한다고요? 팩토리얼이랑 퍼뮤테이션, 식이랑 뜻이랑 푸는 방법들 시험 볼 거라고요. 틀리면 곱하기 100으로 전부를 다 쓸 거니 최대 200번, 최소 빵번이겠죠. 이거 100번이요? 전부 다. 뭔 소리예요? 그냥 니네가 지금 선생님이 적으라고 했던 거 있죠? 그거 그냥 그대로 다 쓰시면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제가 채점할게요. 확인됐죠? 자, 그러면 요거는 외워갖고 오면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걸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들 얘기할 거야. 오늘은 지금은 그냥 이런 단순 산수들만 하자. 아시겠죠? 지금부터 124쪽까지 문제 빨리 푸세요. 거기까지 다 C까지 쓰면서 풀어보세요.